자, 오늘 해야 될 큰 주제는 방정식과 연립부등식입니다. 부등식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않을 건데, 먼저 예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수, 소수, 비, 비율, 또 여기 백분율. 사실 분수와 뭐 나눗셈까지 해서 이 언어들을 자유자재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다. 이게 수에 능통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정식에서도 비슷해요. 이 방정식을 봤을 때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함수가 또 다시 그 영역에 맞게 부등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 실력을 잘 쌓으면 이 부분에 능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정식은 이 이름이 중학교 때 나온다고 해서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언어가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요. 그죠? 우리 네모칸 나오는 문제가 모두 방정식입니다. 또 어떤 수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어떤 수를 우리가 네모칸이라고 잡았잖아요. 그게 모두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등에서의 심화 문제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는 거, 네,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등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는 식. 부등식은 등호가 없는 식, 등호가 없는 식 해서, 아이고, 너무 귀엽게 표정이 됐네요. 네, 요렇게. 부등식은 등호가 없는 식. 이거였죠. 그죠? 그럼 등식은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방정식은, 미지수를 구하는, 미지수의 값을 하나 구해야 됐었어요. 그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2x-1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좌우가 항상 성립하죠. x값을 구해야 안 구해요? 안 구하죠. 네. 요 관계, 네,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등식에,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a와 b가 같다라고 나왔을 때, 어떤 수를 더해도, 어떤 수를 빼도, 곱해도, 나눠도 다 이제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나눌 수 없는 거는 뭐 0으로 나누면 안 되고, 그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어떤 수를 빼도 더해도 다 지금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기 3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x는 8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2로 나눌 거예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어떤 수를 더해도 결과가 똑같았어요. 또 나눠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하는데 얘를 마치 모양을 봤더니 빼기가 더하기로 넘어간 꼴이 됐잖아요. 빼기가 더하기로 넘어갔어요. 등호를 중심으로. 빼기가 더하기로 넘어갔어요. 등호를 중심으로. 이거를 항이 이사했다. 그래서 이항이라고 해요. 이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꼭 넘어갈 때 플러스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원리가 숨어져 있는 것임을, 이 원리가 있음을 넘어갈 때 무조건 반대보야 이렇게 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2도 넘어갔잖아요. 2도 등호를 탈출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거는 나누는 거죠. 그죠? 2개 곱해서 8이야. 2개 곱해서 8이니까 x는 2로 나눠 8을 2로 나눴을 때 그 x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누는 거는 이항이라고 안 해요. 그냥 나누는 거지. 그죠? 그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야지 부호 실수를 안 합니다. 방적식이 아니라 방정식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값을 구하는 그 여정, 그 x값을 주인공을 근이나 해라고 얘기해요. 근을 구하시오,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반대부호로 바뀌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야죠. 그죠? 3으로 나누는 건 이항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x를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그죠?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몰면 좋겠어요. 얘를 이쪽으로 몰면 7x에서 마이너스 x니까 6x 바로 되겠고 여기 9에서 넘어가면은 플러스 3이니까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분수나 b 모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이럴 때 소수랑 분수랑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소수와 거기 분수를 동시에 덮어버릴 수 있는 수로 곱해야겠죠. 여기는 10을 곱해야겠는데 여기는 뭐 10도 괜찮죠, 그죠? 네, 그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10 곱하면 4x, 여기 15x는 여기 10 곱하면 얼마죠? 5x 마이너스 6. 네, x를 한쪽으로 다 몰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몰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1x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아볼까요? 선생님이 양수 쪽으로 몰으라고 했죠. 양수 쪽으로. 그러면 몇 x예요? 여기는 16x가 되겠고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따라서 x값은 16분의 6.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자유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 답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예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양의 정수 해가 되려면 그러면 우선 해를 구해야겠죠. 다 이양하고 해가지고 해가 요렇게 나왔어요. x값이 2인 거예요.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정리를 했더니 a값이 2분의 11보다 작네요. 근데 a값이 또 어떻게 돼요? 자연수여야 되니까 0보다 크겠죠, 그죠? 네,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 때로는 친구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얘 소수로 바꾸면 5.5죠. 5.5보다 작은 자연수 바로 5부터 있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네, 요 이항하는 부분 스스로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 헷갈려서 이제 활용으로 가면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나온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1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의 2배래요. 그러면은 10의 자리수를 A라고 하고 뭐 1의 자리수를 B라고 해볼까요? 10의 자리수랑 1의 자리수가 있는데 1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의 2배예요. 10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에 2를 곱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세우는 거를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천천히 하면 됩니다. 1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보다 그 2배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1의 자리수에 2를 곱해주면 10의 자리수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숫자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대요. 그러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아진대요. 그럼 처음 수는 10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바꾼 수는 뭐 어떻게 돼요? 생긴 게 ba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b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여기다 쓸게요. 10b 플러스 a. 자, 이렇게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아진대요. 얘가 지금 처음 수인데 처음 수보다 얘가 작아진대요. 얘가 더 작아진대요. 얼마만큼? 27만큼 작아진대요. 그럼 같아지려면 27을 더해야 되겠죠? 이거 더하는 것도 지금 어디다 써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친구들 있어요. 이걸 천천히 말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아진대요. 얘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애한테 더 더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에서 뭐 27 뺀 게 얘로 갔다 뭐 자유자재로 해도 되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9a 마이너스 9b는 27인데 지금 a 마이너스 b가 27이고 지금 위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식, 요 식이랑 요 식을 풀면 되겠죠. a는 2b, 또 a-b는 27. a 값이 2b니까 어떻게 돼요? b는 27.
B가 27이니까 A는 54.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네. 아, 갑자기, 여기, 이게 한 자리 수씩 나와야 되는데, 이상해서 봤더니, 여기서 9로 안 나눠졌네요. 9, 3, 27. 그러면 여기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아이고, 네,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A는 2B고, A-B는 3. 그러면 여기 2B 집어넣으면, B는 3. 아이고, 이렇게 나와야죠. B가 3이고, A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는 뭐인 거예요? 이게 처음 수죠? 처음 수 63 이렇게 되겠죠. 63. 네, 연립방정식이 이제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수능까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나와서 수능까지 가는 시험이 가는 문제가 요 문제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정승재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걸 그대로 통으로 외우면 좋겠어요. 뭐 속, 거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요거를 하나를 외우면 서로 위치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 얘를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하면 되죠. 얘를 거리 나누기 시간 한 게 속력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거리가 돼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얘랑 두 개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요거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얘 하나만 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또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요것도 방정식의 그 원리에서 그 어떻게 했어요? 두 개의 똑같은 최소 공배수를 BD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BD 약분이 되면 얘는 AD 얘는 CB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X자를 곱하는 꼴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X자를 곱한 것과 같다. AD는 BC 이렇게 BC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갈 때 요속도로 가고 올 때 요속도로 왔대요. 이 문제 자체를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뭐 곱해야 되지, 뭐 넣어야 되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문제의 스토리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막 숫자 곱하려고 더하려고 막 대입하려고 막 난리 난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갈 때 40km/h. 그러면 1시간에 40km를 갈 만큼의 속도로 간 거예요. 올 때는 1시간에 30km 갈 만큼의 속도. 그럼 올 때 또 느리게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 때는 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30분이 걸렸대요. 근데 우리가 거리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식은 뭘로 세우면 좋을까요? 시간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시간은 올 때 시간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요? 여기다가 30분을 더 더해야겠죠. 그죠? 30분을 더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면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얘가 지금 속도가 그 시간 단위로 돼 있어요. 그 분을 시간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요렇게 갖다진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얘기했죠.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양쪽에다가 시간을 곱해봐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럼 얘가 없어지고 얘는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잖아요. 그죠? 다시 그럼 속력으로 나눠주는 거죠. 속력으로 이쪽에 양쪽을 나눠주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갈 때 시간은 속력 40분의 거리 어떤 건지 거리를 몰라요. 그죠? 얘는 30분의 x 더하기 2분의 1. 그럼 얘를 모조리 다 담을 수 있는 최소 공배수 얼마 곱하면 좋을까요? 120 곱해볼게요. 120 곱하면 여기는 30x는 40x가 되고 여기는 얼마? 120 곱하면 60. 네,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더하기인데.
그러면 얘는 10x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60. 근데 뭐 잘못했나요 또? 갈 때 시간. 속력분의 거리. 올 때 120 30x. 올 때 30분이 여기서 잘못했네. 선생님도 실수했다. 30분이 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30분이 더 걸리는 애에다가 또 넣어줬네요. 여기서 이만큼 빼야죠. 30분이 더 걸린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같아지려면 빼줘야죠. 그죠? 빼줘야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어쩐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지. 아침에 실수가 많네요. 네, 이렇게 하면 x는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러면 6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가 6km예요. 6km. 이 단위를 또 유심히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 활용 속력 문제만 해봤고요. 문제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했다. 문제에서 요거는 꾸준히 나와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세 짝수, 세 홀수. 이럴 때 세 개의 합이 36이라고 막 나온 적이 있어요. 우선 세 자연수를 해볼게요. 36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해볼 거야 라고 세워보면 무조건 x를 뭘로 세워야지 막 이것보다 우리 그냥 x 안 세워도 얘 12, 12,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 넘겨주면은 얘가 뭐가 돼요? 11이 되겠고 얘 13이 되죠. 이거 바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x를 여기 가운데다가 세우면 x, x-1, x 플러스 1이 될 텐데 요 내용이 요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 그죠?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x 세우지 않아도 이거 초등학교 때 하던 대로 그대로 해도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 활용 문제고요. 네, 이것도 한번 활용 문제 지금 속력에 대한 거랑 연속하는 세 자연수, 세 짝수 요거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볼게요. 연립방정식은 식이 연이어서 세워져 있는 것, 식이 연이어서 세워져 있는 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걸 해결할 때 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막 외우지 않아도 돼요. 보면서 느낌을 알면 됩니다. 여기를 지금 위아래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게 가감법이에요. 그럼 더해 볼게요. 왜 더했냐면 y가 사라지거든요. 두 개 더하면 양쪽에. 그러면은 3x는 얼마예요? 11이라서 x가 4의 값이 나오니까 x 4 나오면 y는 5라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감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얘도 가감법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빼도 더해도 값이 또 남는 게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값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y를 없애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여기다가 지금 이 식에다가 다 2를 곱해야겠죠? 그죠? 모조리. 그러면은 4x 플러스 2y는 10. 이제 뺄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얘가 사라지니까. 빼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 x는 3. x가 3이면 3이 6 더하기 y는 5예요. 그래서 y가 얼마예요? y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대입법은 선생님이 3학년 반에서 대입법으로 설명했는데 너무 잘 이해하더라고요. 가감법은 우선 식이 빠진다는 생각을 잘 못해서 왜 이거를 식을 왜 빼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입법으로 설명했더니 너무 이해를 잘했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x는 y 플러스 4죠? 그러면 x 자리에다가 쏙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y 플러스 4 마이너스 3y는 5. 그럼 어떻게 되죠? 2y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은 5.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y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x는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수로 나오면 가장 간단한 식이 되기 위해서 10이나 100을 곱하고 분수 나왔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겠죠. 여기를 얼마를 곱할까요? 위에는 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4를 곱하면 x 플러스 2y는 4. 여기는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남아요? 3x 좀 빠르게 갔습니다. 4y는 6 이렇게 되겠죠. 근데도 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한번 곱해 볼게요. 3 곱하면 3x 플러스 6y는 3 곱하면 얼마? 3, 4, 12 빼면 사라지고 y는 마이너스 6 y는 2, 3은 6이 되겠죠. y가 3이니까 2, 3은 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정식에 대한 활용과 또 연립방정식까지 모두 해보았습니다.